장례가 끝난 날 밤이었다.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집안에 불이 하나둘 꺼졌을 때였다. 하루 종일 울었는지 아무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몸만 침대에 누워 있었고 머리는 텅 빈 상태였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형에게서 온 문자였다. 짧은 문장이었는데 이상하게 한참을 들여다보게 됐다. 할 말이 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기보다는 이상하게 숨이 막히는 느낌이 먼저 들었다. 좋은 이야기일 리 없다는 생각이 아무 근거 없이 먼저 떠올랐다. 그 문자를 받기 전까지는 정말로 아무도 몰랐다. 형제 중 누구도, 심지어 나조차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알지 못했다. 우리 집은 늘 조용한 편이었다. 아버지는 말수가 적었고 어머니는 말이 많았지만 중요한 이야기는 늘 피했다. 돈 이야기는 특히 그랬다. 어릴 때부터 집에서는 이런 말을 자주 들었다. 돈 얘기하면 사이 상한다. 형제끼리는 그런 거 따질 필요 없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커서도 자연스럽게 돈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부모님은 늘 같은 말을 했다. 너희는 다 똑같이 해줄 거다. 그 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다. 묻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 형은 장남이었다. 집안에서 형은 늘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불렸다. 부모님도 형을 믿는다는 말을 종종 했다. 그 말이 특별하다고 느껴진 적은 없었다. 형이 집을 샀을 때도 우리는 자세한 이야기를 묻지 않았다. 대출은 괜찮아? 그 정도가 전부였다. 형은 웃으면서 어떻게든 됐다고만 말했다. 그때는 그 말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가족이니까 굳이 캐묻지 않아도 된다고 여겼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때 한 번만 더 물었어도 어땠을까 싶다. 부모님이 연세가 들면서 형이 집에 들르는 횟수가 늘어났다. 병원에 모시고 가는 것도 형이었고 은행 일을 봐주는 것도 형이었다. 그걸 보면서도 우리는 아무 말하지 않았다. 장남이니까 그 한마디로 모든 상황을 이해하려 했다. 그때는 그게 자연스럽다고 믿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형제끼리는 실무적인 이야기만 나눴다. 장례 절차, 조문객, 비용, 그 외의 이야기는 굳이 하지 않았다. 그때는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부모를 보내는 자리에서 돈 이야기를 꺼내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여겼다. 그리고 그날 밤 모든 게 끝난 뒤에야 형의 문자가 도착했다. 할 말이 있다. 그 문장은 설명이 아니라 예고처럼 느껴졌다. 아직 무슨 말인지는 몰랐지만 그 문장 하나로 이후의 시간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예감은 이상하게도 분명했다. 그때까지는 정말로 아무것도 몰랐다. 몰랐다는 사실조차 의심하지 않았다. 그게 문제의 시작이었다. 형에게 바로 답장을 하지 못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야? 라고 묻기엔 이미 답을 듣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컸다. 그래서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한동안 가만히 누워 있었다. 눈을 감고 있어도 낮에 있었던 장례식 장면이 계속 떠올랐다. 조문객들이 건넨 위로의 말들, 형이 상주로 서 있던 모습, 아무 일 없다는 듯 고개를 숙이던 장면들. 그 모든 장면이
갑자기 조금씩 달라 보이기 시작했다. 그때는 미처 느끼지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어딘가 어긋나 있었던 것 같았다. 휴대전화를 다시 들었을 때 형에게서 메시지가 하나 더 와 있었다. 길지는 않았다. 다만 문장이 조심스럽게 이어져 있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이미 정리된 일이 있다는 말이었다. 정리되었다는 표현이 처음에는 잘 와닿지 않았다. 무엇을, 언제, 어떻게 정리했다는 건지 형은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다. 그게 더 불안하게 느껴졌다. 나는 천천히 문장을 다시 읽었다. 이미 끝난 일이고 부모님의 뜻이었고 지금 와서 문제 삼고 싶지 않다는 말. 마지막에 붙은 그 문장이 유독 눈에 들어왔다. 이제 와서 문제 삼지 말자.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마음 한쪽이 서늘해졌다. 설명이라기보다는 선을 긋는 말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마치 이미 정해진 결론을 통보하는 것 같았다. 그때 처음으로 혹시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형만 알고 있었던 일, 부모님만 알고 있었던 일, 그리고 나만 빠져 있었던 일.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계속해서 같은 생각이 반복됐다. 언제부터였을까? 왜 한 번도 말하지 않았을까? 나는 왜 한 번도 묻지 않았을까? 그땐 몰랐다. 모르는 상태가 이렇게 오래 유지되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 무지가 누군가에게는 이미 편리한 상태였다는 것도 그때는 알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받지 않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형은 생각보다 빨리 전화를 받았다. 목소리는 차분했고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형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차분한 톤으로 다시 설명을 시작했다. 그 설명은 길지 않았지만 단정적이었다. 부모님이 미리 결정한 일이고 형은 그 결정을 따랐을 뿐이며 이제 와서 다시 꺼내는 건 서로에게 좋지 않다는 이야기였다. 말은 부드러웠지만 여지는 없어 보였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화가 나기보다는 멍해진 상태가 더 오래 갔다. 무엇부터 정리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았다. 그날 하루 종일 나는 과거의 장면들을 떠올렸다. 형이 유독 바빴던 시기, 부모님이 은행에 다녀왔다고 말하던 날, 질문을 하면 대답이 흐려지던 순간들, 그때는 그냥 지나쳤던 장면들이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던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렇게 의심은 천천히 시작되고 있었다. 며칠 동안은 아무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동생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아내에게도 꺼내지 않았다. 말로 옮기는 순간 현실이 되어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대신 혼자서 같은 생각만 계속 반복했다. 형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건지, 부모님이 언제부터 준비했던 건지, 그리고 왜 나에게는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는지, 가끔은 아무 일도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고 했다. 이미 끝난 일이라면 굳이 지금 와서 흔들 필요가 없다고, 괜히 관계만 더 어색해질 뿐이라고. 하지만 그런 생각은 오래가지 못했다. 문득문득 떠오르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그 생각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형이 혼자 서류를 들고 의사와 상담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땐 그냥 장남이니까 그렇겠거니 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장면이 다르게 보였다. 어머니가 전화 통화를 하다 말고 내가 들어오면 갑자기 전화를 끊던 순간도 떠올랐다. 그때는 별 생각이 없었다. 그저 사소한 일이라고 여겼다. 지금 와서는 그 침묵이 의미 없이 느껴지지 않았다. 은행에서 왔던 그 전화도 자꾸 생각났다. 부모 명의 계좌의 보호자가 이미 형으로 등록돼 있다는 말.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이제 와서는 그 말 한마디가 계속 머리에 맴돌았다. 그럼 나는 뭘 알고 있었던 걸까? 그 질문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혔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알고 있다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며칠 뒤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무것도 모른 채 안부를 묻는 전화였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차마 바로 말을 꺼낼 수 없었다. 형한테서 연락 왔어? 그 질문을 하려다 끝내 하지 못했다. 아직은 내가 먼저 말할 상황이 아니라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동생도 모른다면 정말로 나만 모른 채 지금까지 살아온 걸까? 그날 밤 다시 형의 문자를 열어봤다. 이미 여러 번 읽은 문장이었지만 또다시 처음 보는 것처럼 천천히 읽었다. 문장 하나하나가 조금씩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부모님의 뜻이라는 말, 이미 정리됐다는 표현, 이제 와서 문제 삼지 말자는 문장. 그 모든 말이 설명처럼 보이면서도 사실은 선을 긋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선은 부모와 자식 사이의 선이 아니라 형제 사이에 그어진 선처럼 느껴졌다. 그 선을 넘지 말라는 조용한 경고처럼 그때 처음으로 분노 비슷한 감정이 올라왔다. 크게 화가 난 건 아니었지만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끓고 있었다. 왜 나는 선택의 순간에 없었을까? 왜 결정이 끝난 뒤에야 통보를 받았을까? 그 질문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을 했다. 그날 이후로 시간이 조금씩 흐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시간은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았다. 오히려 생각할 여유만 더 많이 남겨줬다. 출근을 해도 일에 집중이 되지 않았다. 회의 중에도 형의 문자 한 문장이 자꾸 머릿속을 스쳤다. 이제 와서 문제 삼지 말자. 그 문장은 점점 다른 의미로 들렸다. 처음에는 부탁처럼 느껴졌고 그 다음에는 경고처럼 들렸으며 나중에는 선언처럼 느껴졌다. 그 선언에는 질문할 여지가 없었다. 이미 끝난 일이라는 말 뒤에는 토론도 설명도 허용되지 않는 분위기가 있었다. 그걸 느끼는 순간 입을 열기가 더 어려워졌다. 며칠 뒤 형제 셋이 다시 통화를 하게 됐다. 이번에는 동생도 함께였다. 형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한 목소리였다. 오히려 우리가 감정적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리는 왜 아무 말도 못 들었어? 그 질문은 나 대신 던진 질문 같았다. 형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같은 말을 반복했다.
말하면 힘들어질 것 같아서. 부모님도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다. 누군가를 배려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동시에 모든 질문을 막아버리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통화가 끝난 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동생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누가 잘못했고 누가 옳은지 따질 단계가 아니라는 걸 서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부모님 집에 들렀다. 이미 빈집이 된 공간은 낯설게 느껴졌다. 익숙한 가구와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지만 집 안에는 사람의 기척이 없었다. 거실에 앉아 한참을 가만히 있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도 이 자리에 앉아 별다른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던 기억이 났다. 그 침묵이 지금의 상황과 겹쳐 보였다. 그제야 조금 이해가 됐다. 부모님은 이렇게 문제를 넘겨왔던 건 아닐까? 말하지 않음으로써 결정만 남겨두고 설명은 끝내 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방식이 형에게도 이어졌고 지금은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들자 이상하게도 분노보다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다. 부모님은 떠났고 결정은 이미 내려졌고 남은 건 서로 어색해진 형제 관계뿐이었다. 누구도 크게 소리내지 않았지만 아무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만은 분명해지고 있었다. 집을 나서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혹시 이 집은 오래전부터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 그날 이후 나는 자주 그 문자 한 통을 떠올린다. 장례가 끝난 날 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었던 순간에 도착한 그 짧은 문장. 그 문장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우리 가족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조용히 멀어지기 시작한 그 시작이었다. 그 이후로 형제 사이의 연락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급한 일이 아니면 굳이 연락할 이유가 없다는 듯 서로 먼저 전화하지 않았다. 가끔 단톡방에 안부 인사가 올라오기도 했지만 그마저도 형식적인 문장이 전부였다. 잘 지내? 몸은 괜찮아? 그 질문들에는 더 이어질 말이 없었다. 나는 종종 그 상황이 누구의 잘못인지 생각해 보려 했다. 형이 욕심을 낸 걸까? 부모님이 편파적이었던 걸까? 아니면 아무것도 묻지 않았던 우리가 문제였을까? 생각은 늘 같은 자리로 돌아왔다. 누군가 하나만 잘못했다고 딱 잘라 말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그래서 더 답답했다. 명확한 대상이 없다는 건 화를 낼 곳도 없다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형의 말이 자꾸 머릿속에서 반복됐다. 말하면 힘들어질 것 같아서. 그 말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다른 의미로 들렸다. 처음엔 변명처럼 느껴졌지만 나중에는 선택처럼 느껴졌다. 힘들어질 걸 알면서도 말할 수도 있었고 힘들어질 게 두려워 끝까지 말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형은 후자를 택한 것 같았다. 부모님도 같은 선택을 했던 것처럼 보였다. 그 선택이 그들을 편하게 했는지는 모르겠다. 다만 확실한 건 그 선택의 결과를 지금 우리가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말하지 않았던 대가가 이렇게 남아있다는 걸 그들은 알고 있었을까? 어느 날은
괜히 휴대전화 기록을 뒤져봤다. 부모님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날짜, 형과 길게 통화했던 시간, 그 모든 기록들이 이제는 다른 의미로 보였다. 그때는 아무렇지 않았던 통화들이 지금은 설명되지 않은 시간처럼 느껴졌다. 그 시간들 안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 나는 알 수 없었다. 그 사실이 나를 더 작게 만들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가장 중요한 순간에 배제됐다는 느낌, 그 느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 혹시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자격의 문제는 아니었을까? 알아도 되는 사람과 몰라도 되는 사람으로 이미 나뉘어 있었던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들자 마음이 더 무거워졌다. 가족이라는 말이 갑자기 아주 불확실한 단어처럼 느껴졌다. 그 단어 안에 내 자리가 어디쯤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형에게 전화를 걸지 못했다. 싸우기 싫어서도 아니고 관계를 완전히 끊고 싶어서도 아니었다. 그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여전히 모르겠다는 이유였다. 말을 꺼내는 순간 돌아갈 수 없는 지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았다. 그 지점이 어디인지 몰라서 나는 아직도 그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다. 어느 날은 아무 이유 없이 부모님 생각이 났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냥 문득 아무렇지 않게 떠올랐다. 어머니는 늘 가족끼리는 말 안 해도 안다고 말했다. 그 말이 따뜻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고 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말은 너무 많은 말을 생략하게 만들었다. 아버지는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같은 표정을 지었다. 굳은 얼굴, 짧은 한숨, 그리고 결론만 남기는 말투. 과정은 없고 결과만 있는 대화였다. 그 방식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었다. 묻지 않아도 되는 분위기,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그게 가족이라고 당연하게 여겼다. 하지만 그 당연함이 어디까지 유효한 건지는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다. 확인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 믿음이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가끔 부모님이 이 모든 걸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었을지 상상해 본다. 정말로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믿었을까? 아니면 문제가 생길 걸 알면서도 그때는 감당하기 싫었던 걸까? 어머니는 자주 이런 말을 했다. 내가 없을 때 싸우지 마라. 그 말은 지금 와서야 다르게 들린다. 싸우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아예 이야기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었을까? 아버지도 비슷한 말을 남겼다. 결정은 내가 할 테니 너희는 신경 쓰지 마라. 그 말이 편하게 들릴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 말이 남긴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진다. 결정을 대신해 주는 건 편할 수 있다. 하지만 선택할 기회를 빼앗는 일일 수도 있다. 그 차이를 그때는 몰랐다. 알고 싶지도 않았는지도 모른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그 결정만 남았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누구를 위한 결정이었는지, 어떤 고민 끝에 내린 건지. 그 모든 설명은
함께 사라졌다. 그래서 더 힘들었다. 잘못을 따질 대상도 없고 이유를 물을 사람도 없었다. 남아있는 건 이미 정리된 결과와 그 결과를 받아들이라는 말뿐이었다. 형은 그 결과를 전달하는 역할을 자연스럽게 맡았다. 어쩌면 형도 그 역할을 원하지 않았을지 모른다. 하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했고 그 역할은 형에게 돌아갔다. 그 사실을 이해하려고 애써봤다. 형도 힘들었을 거라고, 형도 선택지가 많지 않았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은 마음이 가라앉았다. 하지만 완전히 납득되지는 않았다. 이해하려는 마음과 납득되지 않는 마음이 계속해서 부딪혔다. 그 사이에서 나는 갈피를 잡지 못한 채 같은 생각만 반복하고 있었다. 그 반복이 이야기를 끝내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자 이 일은 매일 생각나는 문제는 아니게 됐다. 아침에 눈을 뜨면 출근을 해야 했고 일상을 살아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었다. 가끔은 아무 일 없는 날에 문득 떠올랐다. 운전 중 신호를 기다릴 때, 혼자 밥을 먹을 때, 잠들기 직전처럼 마음이 느슨해지는 순간마다 그 생각은 다시 고개를 들었다. 이게 정말 끝난 걸까? 싸움은 없었다. 고성이 오간 적도 없었고 법적인 다툼을 한 것도 아니었다. 겉으로 보면 아무 일 없이 지나간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관계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형과 통화를 해도 예전처럼 길어지지 않았다. 할 말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굳이 꺼내지 않는 말이 점점 많아졌다. 말하지 않는 게 서로 편하다는 걸 우리는 너무 빨리 배워버렸다. 동생과도 마찬가지였다. 가끔 만나면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먼저 흘렀다. 서로 눈치를 보며 괜찮은 척 이야기를 이어갔지만 중요한 말은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우리는 싸우지 않는 대신 멀어지는 방법을 택했다. 그 방법이 옳은 선택인지 아닌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 다만 그 선택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다는 건 분명했다. 나는 여전히 형에게 묻지 못한 질문들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 왜 그때 말하지 않았는지, 왜 장례가 끝난 뒤였는지, 그리고 그 문장을 보낼 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 질문들은 아직도 답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제는 굳이 꺼내지 않아도 된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날이 늘어났다. 답을 듣는다고 해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가족이라는 관계는 끊어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항상 같은 거리로 유지되는 것도 아니라는 걸 이 일을 통해 알게 됐다. 말하지 않은 선택 하나가 사람 사이의 거리를 얼마나 멀게 만들 수 있는지도 이제는 그날 밤의 문자를 처음 읽었을 때처럼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는 않는다. 다만 그 문장은 내 기억 속에 조용히 남아있다. 지워지지 않는 문장으로. 그리고 나는 아직도 그 문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완전히 정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이 사연에 정답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지도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말하지 않았던 선택 하나가 사람 사이의 거리를 조용히 바꿔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문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말하지 않았던 선택 하나가 사람 사이의 거리를 조용히 바꿔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사연이었습니다.